자, 이제 봅시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수업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집 프린트 보면은 8주차 나갔습니다. 맞죠? 다른 민법 개론하고 공법은 지금 8주차 저번 주에 있고 9주차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도록 할게요. 5월 첫째 주까지 해가지고. 자, 봅시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전세권 효력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상권의 효력에서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우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지상권의 효력은 뭐였습니까? 토지를 뭐 하는 거야? 사용수익 하는 거지. 그럼 전세권의 효력은요, 객체가 토지가 아니고 부동산이거든, 부동산. 예? 토지와 건물 다 돼요. 근데 이제 법조문 자체가 이제 건물 위주로 법조문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물을 하는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데 전세권은 뭡니까? 뭐를?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물건입니까? 용익물건이지. 상인관계 준용되고 물권도 청구 준용된다고 돼 있지요. 요런 내용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점유보호청구권, 그 다음에 또 전세권에 대한 물권도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살짝 바뀐다고 뭐 바뀌는 거야, 이게? 요렇게 바뀌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을 같이 비교해 놓은 이유가 비슷하니까. 그럼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보면 외우는 것도 적게 되겠죠? 맞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력에서는 부동산을 사용시할 수 있는데 상인관계 준용되고 물권 청구 준용되고 점유보호 청구 행사할 수가 있고 전세권에 대한 물권 청구 행사할 수도 있다. 됐어요? 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등 이제 판소도 54페이지 돼 있죠?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양도, 임대, 담보에다가 한 개 더 붙어 전전세. 자,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뭐예요? 전전세입니다. 구를 전자야, 전자가. 알겠죠? 한자는 못 끊이다 그랬어. 전전세. 옛날에 한자를 잘했는데, 옛날에 뭡니까? 하늘 첫 따지 잘했었습니다. 그것까지만 아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자, 그래도 저 상급 한자 능력 시험 자격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땄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대학교 때 그거 받아오면은, 통과하면은, 이제 뭡니까? 그 상급 받아오면은 A+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A+ 받았어요, 그냥. 시험도 치고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험 쳤는데, 그때 뭐 하기 위해서 친 겁니까? 학점 받기 위해서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 수업이 있는데 전부 다 누가 갑니까? 법학과 중간에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여기. 또 건물이 어디냐면 자연대 쪽이거든. 예? 밖에 계신 분이 자연대에 있던 분이에요. 식품영양학과 다니신 분. 네, 제가 이제 무주무 선점했죠, 밖에 계신 분을.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튼 자, 전전세입니다. 전전세. 새끼 전세 까는 게 뭐예요? 전전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가 더 플러스 됩니까? 전전세. 양도, 임대, 담보 뭐라고? 전전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전세금은 돈 다 줬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는 지상권은 지로지급 의무를 약정을 하면 지로지급 의무가 있죠. 근데 전세금은 전 돈 다 꼽았어, 안 꼽았어? 다 꼽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의무가 없지. 돈 이미 다 꼽혔으니까. 맞죠? 근데 권리가 생기는 거야. 뭐야? 전세금을 안 주면은 경매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우선 면제 받 318조 아까 했잖아요. 오케이? 이게 뭡니까? 뭐의 내용이다? 전세권의 효력이야, 이게. 알겠어요? 자, 그리고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09조에 보면 전세권자가 유지수선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 전세권자가 있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필요비 상환 좀 못하고 무슨 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어디와 똑같아? 지상권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인데 여기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이야.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거든. 알겠어요? 근데 부속물은 반드시 부속되는데 구성부분이 되면 안 되고 독립한 물건일 때 어떻게 됩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붙어버리면 이건 건물 소유자가 되잖아. 설정자가 되잖아. 맞죠? 독립한 물건일 때만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런 개념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소노트의 54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가 아니고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상린관계 준용되고 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양도, 임대, 담보,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전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개만 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에서는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청구 못해? 필요를 못해. 자,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권인데 전세권에서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권이다. 자, 그리고 지상권에서는 지로지급 의무가 있지만은 전세권에서는 돈 다 줬잖아요. 전세 다 꼽았죠. 그러니까 겸해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가 뭔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3조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전세권의 뭐라고요? 효력이다. 자, 그러면 298페이지에 가서 전세권의 효력인데 304조하고 305조 내용을 봐야 되는데 304조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 법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드릴게요. 304조 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타인 토지에 뭐 있습니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옆에다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요거 임차인 임차권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야? 을 거지. 얘하고 이제 병하고 뭘 설정한 겁니까?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오케이? 네, 된거 얘기해서 들어. 그러면 만일에 여기 있는 이 을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얘가 뭐 했겠습니까? 전세금 꽂고 합의 플러스 등기했겠죠? 그런데 전세금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못하면 이 전세권자는 이 건물 뭐 넣습니까? 겸해 넣어보죠. 그러면 넣는데 뭐도 미친다? 임차권이나 요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이 말은 같이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토지를 빌려서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전세를 놨다. 전세금 반환 못하면은 이 건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임차권이나 지상권까지도 같이 날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상권에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304조 1항 별표해 놓으시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전세금 안 주면은 건물도 날리고 뭐도 지상권과 임차권도 날린다 안 날린다? 날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끄시면 됩니다. 별표.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이제 305조 갈게요. 305조는 뭐냐?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법정지상권인데, 자, 1항 한번 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자, 행간편에 주고 전세권자 아니라 있죠?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자, 우리가 아까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법원이 결정한다 했죠? 자, 당사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305조도 시험에 나오면은 두 번 나왔어요, 이게. 두 번 나오는데 10년 동안 한 번 나왔고 한 2, 3년 동안 한 번 더 두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일단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동일해야죠. 자, 그런데 을하고 무슨 권 설정했다고? 전세권 설정한 거야. 예, 전세권자. 얘는 누굽니까? 그러면 전세권 누구? 설정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특별승인인데 넘어가 버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자, 이 사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자, 매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줘야지
누가 보호가 됩니까? 전세권자 보호가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의 취지는 둘이가 갔다가 나중에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거나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달라지거나 매매로 달라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부수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들하고 전세권자 불안하잖아.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정지상권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대지와 토지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데, 자, 매매 등의 원인으로 이제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설정돼 있어야 됩니까? 건물의 전세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법으로 정한 지상권을 인정하더라. 이게 무슨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다. 자, 다시 305조 한번 읽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전세권자냐?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이 돼야 얘가 보호되잖아. 맞죠? 그래서 누구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냥 현관펜 놓고 전세권 설정자라고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5조.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각각이어야 돼. 각각. 됐어요? 그림 봤어요? 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뭘 설정할 때 두 번째 요건이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다 안 됐다? 됐다. 자, 첫 번째 요건은 뭐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지? 그 건물의 두 번째 요건이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야 돼. 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저기서 누구야? 병 됐어요? 누구 밑에? 전세권 설정자, 즉 갑에게 뭡니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지료는 누가 정한다 그랬어? 법원이 정합니다. 됐어요? 자, 밑에 기업번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니은번이 이제 뭡니까? 2항 내용인데, 건물의 존립을 위해서 법진상을 성립하면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자, 이런 목적으로 지상권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하냐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법정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업번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긋고 니은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이제 전세권의 유지수선을 보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 누구한테 있다 그랬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전세권자는, 자, 이게 현관펜 해야 돼. 누가 아니라고? 전세권 설정 아닙니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전세권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별표. 따라서 무슨 비를 청구 못해? 우리 시험에는 따라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필요비 청구를 못하고 단지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여기는 옆에다 적어야 돼. 뭐하고 동일하다? 지상권과 동일. 지상권 동일.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상린관계는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것이고, 상린관계 준용된다고 했죠? 또 무슨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전세권에 의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가서 다섯 번째. 전세금 증감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옆에 타이틀에 적어놔. 몇 분의 몇? 20분의 1. 20분의 1 몇 프로? 5%. 자, 20분의 1 몇 프로입니까? 곱하기 5하면 5%지? 5%. 자,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 증입 똑같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몇 프로입니까? 5%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주택임대차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도 5%,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5%,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보증금, 차임 증액의 몇 프로다 하십니다? 5%입니다. 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20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만 딱 적어놓으면 끝나는 거지. 자, 밑에 가서 전세권의 처분 등입니다. 또 처분이야. 자, 처분 등입니다. 자, 밑에 1번 가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누구 동의 없이?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럼 집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현관펜, 담보,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존속기간 내 전전세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다 그러지.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전전세 또는 임대 현관펜이시고, 그래서 총 몇 가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고? 전전세 들어간다고. 전전세.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오케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306조 내용입니다. 넘기시면 되고. 자, 2번 갑니다. 옆에 2번. 설정 행위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래서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는데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301페이지 맨 위에 줄 것이면 돼요. 자, 됐고. 자, 전세권의 양도입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줄. 자, 여러분이 등기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넘길 때는 뭡니까? 부기등기를 하죠. 소유권 넘길 때는 1번, 2번, 3번 주등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유권 넘길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넘어가요. 알겠죠?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넘길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줄 것이면 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러면 받은 사람은, 전세권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7번 보세요. 이 전세권을 넘겼다 이 사람이 전세가 아니고 전세권자다. 양수인이다. 양수인. 그러면 전세권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맞죠? 그러면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한테 전세권 반환해야 돼? 얘한테 반환해야 돼. 얘가 아니고 얘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별표입니다. 전세권이 담보 물권 성격을 가진 이상 부종성과 순발성이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분리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밑에 판례 보기 위에 별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현관편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되거나 전세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면 분리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하거나 별도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거나 꼭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전세계약 끝났어요. 그럼 이 전세금을 꼽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꼽았어. 그러면 이 전세금 우리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뭐를 전제로 했을 때?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 분리 양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이 전세금 우리 아버지가 꼽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어요? 전세금 안 꼽았어요? 자녀가 울산에 있어요 전부 다?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 경기도 쪽에 없어요 학생? 보통 보면 뭡니까? 서울 경기도에 가면은 보통 아버지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애를 뭐 전세 걸잖아. 월세 안 주려고. 아버지가 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그럼 끝날 때 내가 누가 꼽아요? 아버지 꼽았잖아. 그 끝나면 우리 아버지 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하는 놈도 놈 하면 안 되죠. 그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네 결혼 자금이래 하고 주는 거지 보통. 그런 유대 관계도 없어요. 자,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친구들도 뭐 다 보면은 이게 딱 네 결혼 자금이다, 맞죠? 자, 전세 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이 끝이다. 너 이상 받을 생각하지 마라 더 이상. 알죠? 그래서 1억 딱 꼽아준다든지 이게 끝나는 거죠. 다섯 번 못합니까? 결혼할 때 뭐만 주면 돼요? 결혼할 때 뭐만 주면 됩니까? 아파트 사줄 수가 없잖아 지금. 못 사주잖아요. 왜 못 사줍니까? 10억 하는데 사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집 다 팔아도 옵니까? 한 채 못 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못 사주니까 뭐 임대 살아야죠 임대.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서울 못 가면은 주위에 가야 되잖아. 주위에. 네, 주위에 가야지. 주위에도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뭐 주위에 아파트도 뭐 10억 다 하고 다니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뭐를 전제로 했을 때는 소멸을 전제할 때 분리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얘기했던 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칙은 뭐예요? 분리 양도 돼야 안 돼. 부종성과 수반성 때문에 분리 양도가 안 돼. 근데 존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뭐 계약 관계가 끝나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아버지가 전세금 꼽았으니까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 내용을 정리한 게 밑에 판례 보기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판례. 읽어보세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넘어가시고. 전세금에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하면 돼? 있다지. 있답니다. 자, 밑에 전전세죠? 자, 전전세 가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전세. 전전세권자. 자, 이 전전세는요, 원전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2년. 소멸하면 소멸. 1억이면 1억. 알겠죠? 여기 전전세 끝났어, 이게. 전전세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고? 원전세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년이면 2년, 소멸하면 소멸, 1억이면 1억. 보증금, 전세금은. 알겠죠? 오케이? 예, 그리고 이 전전세금 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합니다. 근데 이 등기 딱 됐다. 그런데 이거 돈을 안 준다. 그럼 겸해 넣어야 되잖아. 겸해 넣을 때가 되는데 이것도 소멸하고 요것도 소멸해야 겸해 넣을 수 있습니다.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했을 때 뭐 넣을 수 있다고. 전전세금 못 받았을 때 겸해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끝이에요. 끝이에요. 또 간단해요, 이거. 시험 잘 낸다 안 낸다? 잘 안 냅니다. 알겠죠? 왜?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2년이면 2년, 소멸하면 소멸한다. 끝인데 이게 뭐. 자, 갑시다. 302페이지 전전세 나와 있죠? 자, 의의는 줄 겁시다. 예의상.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준하여 전세권 범위 내에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그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됐고요. 자, 1번 내용이 두 번째 줄에 있잖아.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됐죠? 자, 됐고 나머지 밑에 내용 2번 2번 3번 넘어가는 건 무효다 이 말이고 4번 양가로 3번 갑니다. 양가로 3번에도 1번만 줄 것이면 돼요. 전전세이 설정돼도 원전세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존속하고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을 존속하는 동안에 원전세는 소멸하지 못한다 돼 있죠? 네,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전전세의 소멸은 뭐가 소멸하면은 원전세 소멸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전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겸해 넣으려면 뭐도 소멸하고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이제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자, 이 소멸 사유도 183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옆에다가 자,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물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 5가지 있다고 했어. 5가지 한번 읊어보자. 뭐 있었습니까?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포기, 혼동, 그 다음에 공용징수. 맞죠? 이 5가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자, 그래서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기본서 183페이지 참조. 자, 그 다음에 311조 내용 별표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311조 내용이 뭐냐면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전세권자가 음식점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1층에. 그런데 단란한 거 차려붙다. 단란주점.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음식점 한다고 했는데 바다 얘기 설치해붙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용법 위반했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얘한테 소멸 청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소멸 청구하면 소멸돼버리죠? 손배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뭡니까? 건물주가 되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11조 내용 읽어볼게요. 1항 전세권자가 주어 줄 끊어놓고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시하지 않았다. 아까 뭐랬어요? 음식점 한다고 했는데 단란한 거 차려붙다든지 바다에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2항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에 대해서 원상 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가 하는 겁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용법에 네가 사용 안 했으니까 계약 끝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손배하고 원상 회복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또 전세권의 소멸 통고 나와 있죠? 통고는 아까 했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무슨 통과하고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313조 내용 했죠? 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면 소멸하죠? 자, 밑에 볼 필요 없어. 목적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요. 그럼 뭐가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소멸이라고. 그럼 뭐라 합니까? 전세권자가 얘 보고 전세금 반환하라고 하지요. 왜? 내가 목적대로 사용 못하니까. 한 물어볼게요. 그러면 외우지 말고 일부를 사용 못해. 근데 전세금 1억 꼽혀 있어. 한 20% 사용 못해. 그럼 뭐합니까? 야, 전세금 가져가. 돌려도 내가 1억 줬는데 20% 사용 못하니까 2천만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무슨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그게 없어. 목적 달성이 안 되면 끝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다시. 불가항력으로 박살이 났다. 예를 들면 태풍, 지진으로 박살난 거야. 그럼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없지? 그러면 전세가 끝나버린 거야.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일부를 사용 못했다. 그러면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전세 감액 2천만 원 내놔. 20% 사용 못하니까. 근데 목적 달성이 안 되면은 전체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끝이야. 이게 이제 몇 호냐? 314조 내용이고, 넘기시면은 이제 전세권자가 박살냈을 때,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자, 보세요. 전세권자 박살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꼽혀 있어? 1억 전세 꼽혀 있지? 여기서 갚습니다. 알겠죠?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손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증금적 역할을 한다고. 알겠죠? 어디서 갚습니까? 전세금에서. 저 전세를 한번 줬는데 가니까 뭡니까? 자, 가니까 뭡니까? 뭐 변기가 금이가 있고 유리창 깨져 있고 어떻게 합니까? 전세금 다 갚으죠? 이게 한번 놔보면 알아요. 놔보면 다 갚습니다. 알겠죠? 변기 빠지면 뭡니까? 15만 원 뭐. 알겠죠? 유리창 깨면 7만 원 뭐 이렇게 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가 다 알아요. 근데 뭡니까? 그 기분 나쁘면 그대로 원상 회복해주고 가라. 맞지요? 그래서 유리창 다 다시 하고 뭐 해주면 됩니까? 변기 새로 해주면 돼.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니면 뭐 금액으로 가는 거죠. 우리 최저 금액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임차 한번 살아보세요. 원상 회복했는데 보면 뭐 그렇게 있다 뭐 어디 까불이죠? 안 그래요? 임차 안 살고 바로 아파트 사니까 뭐 모르죠. 아파트 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임차 사거나 전세 살 때는 뭡니까? 원상 회복했는데 뭐 어쩌니 금이가 안니 뭐 하니 다 까버리잖아요. 전세금에서 이만큼 못 준다고 돈 금액 나고 보내본다고. 무슨 말이죠? 아유, 나중에 그냥 안 되겠다. 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 앞에 사람,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보통 보면 그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돼. 이게 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다 갚습니까? 보증금, 전세금이 다 갚는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만 정리를 했어요. 자, 밑에 가서 이제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317조는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관계다? 자, 보세요. 계약기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전세금을, 이 설정자는 뭘 반환해야 돼? 이 전세금 반환해야 되지. 그러면 이 목적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 전세권자 하고 있지? 목적물 반환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 무슨 등기 줘야 됩니까? 말소 서류를 줘야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소 서류 주는 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제가 옛날에 전세를 나와주니까 날 때,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에 뭐랍니까? 전화 다 하죠. 뭐랍니까? 올 때 말소서류 들고 오고 키 들고 오라 하죠. 그 전에 뭡니까? 먼저 한번 가가지고 뭐 부서진 거 있는가 확인 다 하고, 맞죠? 그래서 뭐 협의가 깔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하고 키 가져오라 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딱 은행 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뭐 합니까? 돈을 쏴주는 동시에 누가 와 있어요 그때? 법무사 직원 와 있다니까 은행에. 그러면 말소서류 다 확인하고 돈 쏴주세요 이란다고. 무슨 행위라고? 동시행입니다. 말소서류 다 받고 키 다 받고
맞죠? 나는 받고, 말소료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금 쏴준다고. 무슨 이해? 동시에. 자, 읽어볼게요. 317조.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줄 것이고, 소멸해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의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동시에 전세금을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된다. 무슨 이익이다? 동시이다 이 말이야.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이제 전세권의 경매 청구 2번입니다. 아까 봤던 거지? 318조 봤던 거죠? 뭐를 지체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는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매 넣으면 다음 페이지 가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더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죠? 자, 됐고. 자, 4번 가서 전세권이 한동 건물 일부에 설정된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거기에 별표를 딱 해놓으시고,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일부의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은 전체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6층의 일부, 옆에 거 다 성이에요. 일부, 6층의 일부에 130평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요. 알죠? 자, 130평을 쓰고 있는데, 자, 전세권 설정되긴 했어요. 근데 이 건물 전체를, 전세금 반환 안 한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보험에서 띠내리고 난리 납니다. 알겠죠? 화장품 있죠? 화장품 띠내리고 난리 나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는 건물 전체에 넣을 수는 없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총 3번 나왔습니다. 3번. 10년 동안 3번.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3번째 줄에 전세권의 목적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으로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 청가편을 줘야 돼.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넣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번 내용이 뭐냐면은 제3자가 경매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그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됐어요? 자, 뒤에 건 몰라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건물 전체 경매 넣을 수는 있어, 없어? 근데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시험에 몇 번 냈다고. 알겠죠? 그거 별표해 놓으셔야 돼. 자, 그 밑에 판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판례 별표. 판례 보기 별표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전세권의 원상회복 의무와 부속물 수급권. 자, 원상회복은 누가 해야 돼? 자, 우리가 보세요. 아까 지상권 할 때 뭐 했어요? 지상권. 지상권에서 지상물 수건 누가 한다 그랬어? 지상권자. 전세권에서 부속물 수건 누가 합니까? 전세권자. 됐어요? 원상회복 누가 해야 돼? 전세권자.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지상권에서도 지상물 수거하고 원상회복 누가 한다 그랬어? 지상권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 됐어요? 그거 그대로 이제 말만 바꿔내 거예요. 말만 바꿔 보충 맞는 거예요. 자, 316점 봅시다. 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에서 소멸할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원상회복, 자, 전세권자 행간펜 넣으시고 원상회복 행간펜, 그리고 목적물의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부속물을 수거해야 되죠. 요거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수거하고 원상회복 누가 한다고? 지상권자.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넘기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31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1항 연결되는 거야.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누가 하는 겁니까? 전세권 설정자. 그럼 여기서 값도 할 수 있죠? 값도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일 때는, 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일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때도 같다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누가? 전세권자가 하는 거야. 맞죠? 전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1번, 2번 내용 묶어 놓으시고, 자,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 있다고? 전세권자가.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 판소노트 여기 있죠? 판소노트 53페이지.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뭡니까? 갑 또는 을. 맞죠? 여기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갑 또는 을. 됐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갑 또는 을이 할 수 있고, 여기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누가 합니까? 갑 또는 을이 하는 거지. 53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서 53페이지. 맞아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갑 또는 을. 오케이? 자, 그래서 더 정리해야 될 게 있어야 돼. 뭘 정리해야 되느냐? 뭘 적느냐? 부속물 돼 있지? 자, 밑에 53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판서도 53페이지. 부속물 돼 있지? 자, 부속물 아까 법조문에 뭐라 됐어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이 경우에만 무슨 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있지요? 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부속물 매수권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밑에 적어놔야 돼요. 이 부속물은 구성 부분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이 돼야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한 물건이 돼. 구성물이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316조 내용하고, 자, 우리 책의 306페이지에 1번, 2번 내용을 합친 겁니다. 됐어요? 자, 일단은 부속물 매수권 타이틀을 적읍시다.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지?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이라고 부르지만 매수, 증강, 감액 이런 것들 들어가면, 매수, 증강, 감액 들어가면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서 유입비 상환 청구 나오는데,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옆에다가 뭘 적어놔야 돼? 필요비 X입니다. 필요비 청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내용이 1번에, 자, 밑에 법조문 310조 내용인데 1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허여받을 수 있죠. 허여받는 건 무슨 비라 있어? 유입비. 필요비 X입니다. 허여는 동글동글이죠. 동글동글. 유입비도 동글동글입니다. 자, 그럼 옆에 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예제.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맞나요? 틀렸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에 체당기간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건물만 1년. 완전 틀린 거죠?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이전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 맞죠?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4번. 구분소에 개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자는, 자, 아까 했어.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겸해 넣을 수는 없다 했죠. 그 다음에 5번.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6번에. 1번이지. 6번 1번. 맞아요? 토지의 체당기간이 있다 없다? 건물만 1년 적어놓으시고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307페이지에 7번 문제. 자,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어떻습니까? 바로 답이죠. 전세금 지금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수수돼야 하고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저 설명했어요. 전세권은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물건이고 경매로서 우수매제 받아주시니까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지요? 이거 맞죠?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자, 우리 아까 또 나왔네 이거. 일부의 전세권 설정해 놓으면 전체 겸해 넣을 수는 없다 했죠.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으나 장차 전세권의 사용 수익이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게 31회 때 또 나왔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이 됐고, 자, 현재 목적물 인도받지 않았지만 전세권 등기가 됐으면 효력이 뭐라고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시험에 31회 때. 그러면 5번. 그러면 4번은 맞죠? 맞습니다. 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인 경우 채권자, 전세권 설정자, 자, 줄거야 돼. 채권자, 전세권 설정자,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도 가능하다 안 하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조금 이따 배우는 저당권에서도 뭡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면 되고, 자,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지역권 봐야 되죠? 지역권 쪽으로 갑니다. 자, 286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뭡니까? 비슷하죠? 비슷한 게 맞죠? 효력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상권은 정의가 뭡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게 무슨 권입니까? 지상권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우리가 이제 효력은 비슷합니다. 효력은 비슷한데, 자, 우리 전세권은 뭡니까? 반드시 전세금을 꽂고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되죠? 예, 바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뭘 보냐? 지역권을 봅니다. 지역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이죠. 자, 이제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은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 보시면 돼요. 공적인 도로고 갑의 토지, 을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승역지입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요?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반드시 한 필지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세요. 여기에 반드시 한 필지 아니야. 무슨지? 요역지. 자, 그래서 반드시 한 필지는 요역지입니다. 승역지는 한 필지의 전부도 되고 또는 뭡니까? 일부도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한 필지는 뭐다? 요역지입니다. 됐어요? 자, 편익을 받는 토지 뭡니까? 요역지. 자, 판례가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뭐래요. 그래서 요역지가 있어야지 된다. 얘기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지역권은요, 요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종류에는 목적인 제한이 없는데, 뭐, 관망지역권, 용수지역권,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 이런 등등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역권의 법조문에 대해서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의 있습니까? 의 있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 일정한 목적이 뭐야? 통행지역권, 광망지역권, 용수지역권, 이런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무슨 권이란다? 지역권이라고 밑에, 바로 밑에 개념으로 갑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무슨 지라고 현관펜? 요역지. 편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자, 맨 끝에 줄구셔야 돼.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판례복 위에. 됐어요? 그 밑에 판례가 반드시 지역권이 생기려면 무슨 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판례가 요역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3번에 줄 것이고,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동행, 인수, 관망 등등등 이런 지역권이 있습니다. 자, 밑에 양갈로 2번 임차권 상리관계 안 나옵니다. 자, 옆에 가서 상리관계가 지역권이 이제 박스 비교가 있는데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만 증명하면 됩니다. 상리관계는 뭡니까? 이웃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용조정 관계를 상리관계를 하고, 자, 지역권은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고, 요거는 두 사람이 합의부로서 등기한 거죠. 법률 행위로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건 등기를 하지만, 요건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소유권 항구성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소멸시효 걸리죠? 몇 년간 행사하자면 2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무슨 시효 걸립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린자가 이웃 린자입니다. 그래서 인접성을 요합니까? 안 합니까? 요하여. 지역권은 뭡니까? 여기 뭡니까? 저수지에다가 물 땡겨 와가지고 여기에 요역지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승역지. 그러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박스에서 많이 있지만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알죠? 이게 언제 나왔느냐? 16회 때인가 옛날에 한 17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에? 그때 이후로 낸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림을 딱 보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지역권하고 비슷하죠? 차이점이 뭔데요? 이러거든. 차이점이 이거야. 이거 주위 토지 통행권은 상리관계죠. 법률 규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법률행위 합의 플러스. 그래서 요거는 등기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등기 없이도 생기는 거고. 알죠? 요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우리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접성을 요하는데 이거는 인접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통행지역권은. 무슨 말이죠? 그림이 비슷한데 통행지역권하고 또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비슷하죠? 차이점이 이 차이점이라고. 오케이? 됐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박스에서.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맞죠? 시험에 뭐 지금 10년 동안 나오질 않으니까. 자, 넘어가십시다. 자,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입니다. 자,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거죠. 타이틀만 줄 거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부종성. 자, 부종성이 별표 2개를 줘야 돼요. 자, 2항인데 292조 2항인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현관패 해놓고 별표 분리 양도 돼 안 돼? 안 되고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저당권 적어놔. 저당권의 목적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 지상권과 전세권은 처분 등할 수 있다 했지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데 뭐만 안 돼? 지역권만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분리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수반성 갑니다.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현관패를 쉬고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종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게 무슨 지입니까? 요역지지. 요역지 소유권이 병이태 넘어가면은 뭐도 지역권 또 따라 넘어가죠. 이 따를 수 무슨 성이다? 수반성.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요역지 소유권 없어졌잖아. 그럼 뭐도 없어지죠? 지역권도 없어지죠? 그래서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 말이야. 이랬어? 네.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기면 뭐도 없어지고 요역지 소유권도 없어지고 지역권도 없어지잖아. 부종성. 그래서 부종하여 뭐 한다고요? 이전한다 돼 있잖아. 우리 아까 법 좀 읽어봤잖아. 현관펜.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요역지 소유권을 넘기면 지역권 따라가는 거야.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래서 이 지역권은 뭡니까? 이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은 뭐에 종된 권리입니까? 요역지 종된 권리야. 요역지 소유권 넘기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법조문이 아예 뭐랬어요? 부종하여 이전한다고 돼 있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네, 이게 부종성과 수반성이다. 분리 양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 시험에 정말 안 나옵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그 지문 틀린 이유가 없어. 알죠? 분리 양도 돼? 안 돼? 안 돼.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지역권 뭐에 따라간다고?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합니다. 오케이? 이해되면 되고.
넘기면 됩니다. 넘겨서 이제 불가분성 또 별표인데 어디가 별표냐? 1번이 별표입니다. 6번 나왔어요. 작년에 또 나왔어. 자, 보세요. 이 지역권이 을과 병과 정이 3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어. 한 명이 취득하면 뭐합니까? 다 취득합니다. 그래서 취득은 막이 하고, 그렇지. 취득은 쉽게 하고, 자, 소멸은 어렵게 한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1인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이야? 전부 취득. 소멸 어렵게 하죠? 그 1인만 소멸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58페이지에 폈어요? 자, 58페이지에 자, 그런 내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멸은 취득은 막이 하고 쉽게 하고 소멸은 어렵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1번 봅니다. 자, 288페이지에 불가분성에서 1번. 자, 295조입니다. 1항 공유자인이 지역을 취득할 때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취득은 막에 쉽게. 그 다음에 293조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1항 1번, 2번 옆에다가 취득은 막이 하고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놓으셔야 돼. 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로 갑니다. 296조 요역지가 수인이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소멸은 어렵게.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지역권은 몇 년간 행사하려면 권리 행사를 20년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권리 행사를 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 되는 겁니까? 중단되는 겁니다. 중단이 정지가 되는 거야.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리 행사를 한 거지. 그러면은 행사를 하면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돼 안 돼? 안 돼. 끊겨버린다고. 중단.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은 뭡니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10년 동안 2번 나왔어. 2번. 자, 그럼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20년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19년 지났어. 이제 1년 지나면 끝이야. 소멸돼? 소멸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이때까지 소멸시효 진행되는 것은 끊어버린다고. 알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야. 알겠죠? 그러면 소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렵게. 그래서 한 명이 행사하면 다인 것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키나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 권리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럼 3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이라도 권리 행사를 하면은 이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법주문 자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중단이 나오는데 취득시효의 중단은 뭐냐? 얘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잖아. 맞죠? 그럼 취득 못하게 끊으려면 이 취득시효의 중단이야. 2명이 인터뷰 하면 됩니까? 한 명 취득하면 다 취득이 부는데? 그러면 취득 못하게 끊어버리려면 취득시효의 중단은 어떻게 해야 돼? 전원에게 해야지. 처음 오신 분은 뭐라 했었노? 이거 똑같은 말 같은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일단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시효의 중단이 왜 나오냐면 취득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취득한 효력이 있잖아. 맞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한 효력이 있는데 3명 중에 1명, 2명한테 중단 행사, 권리 행사가 나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단시키겠다 하더라도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잖아. 그럼 취득 못하게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돼? 전원에게 하라고.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일단 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많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 내용. 특히 소멸시효 중단 있잖아요. 296조는 시험에 잘 안 내는 이유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은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잘 안 내다가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워낙 낼 게 없으니까 막 내버렸어. 자, 옆에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양갈로 2번 토지의 분할과 일부 양도의 불가분성 나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자, 이게 그냥 쭉 끊으세요. 존속한다, 안 한다? 한다. 분할대가 일부 양도하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자, 나머지 내가 볼 필요 없어. 밑에 거는 이제 안 나오니까. 나왔던 게 그 지문이에요. 분할되거나 양도되더라도 통행지역권 통행할 수 있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통행할 수 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됐고. 자, 지역권의 종류로 갑니다. 시험이 안 나와요. 계속된 지역권, 불계속된 거, 뭐 표현지역권, 불표현지역권 뭐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 나온 적이 있다, 없다? X. 자, 지역권의 취득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적으시면 돼. 지역권은요,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토지 합니까? 요역지 합니까? 응? 어느 땅을 사용하는 거야? 승역지. 거기 등기법이 나오잖아. 네, 승역지. 등기법 나오잖아요. 아, 그거 했을 거예요. 그거. 살짝 들으니까 하던데. 그렇죠? 자, 넘기시면 돼요. 자, 지료입니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고 존속기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만 살짝 꺼놓고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지역권의 시효취득. 자, 이건 법조문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294조. 지역권은 현관편에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할 별표 넣으시고,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동그라미 2번에 가서 뭘 개설하고, 두 번째 줄에 통로를 개설하고 승역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됩니다.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되기 위해서는 통로 개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서 5번도 시험에 3번이가 나왔어요.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이 시효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5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그 지역권의 시효취득에서는 2번, 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라 했어요? 통로 개설해야 돼. 자갈 깔고 도로 깔고 좀 뭔가 포장하고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법 점유자 시효취득 할 수 있어, 없어? 그 두 개만 알면 돼. 우리 시험에 기출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나머지는 참고상 보시고. 자, 밑에 가서 이제 지역권의 효력입니다. 자, 지역권의 효력은 뭐겠어요? 지역권자 저기 을이 뭐 할 수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첫 번째, 지역권자 권리는 승역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자기 편익. 통행지역권이면 통행, 용수지역권 물 땡겨오는 거. 이 얘기야. 그래서 밑에 용수지역권은 읽어볼게요. 297조. 용수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승역지 수에 부족할 때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해서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이 한다. 이런 거 내겠습니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그 다음에 2항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됐을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의 용수를 방해하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순서대로 물 땡겨 가야지. 맞죠?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용수지역권 낸 적이 없어요, 거의. 자, 300조 23의 기출입니다. 300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주어가 뭐야? 주어는 누구야?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지금 누구야? 갑이죠? 자, 보세요. 얘가 요역지 소유자잖아. 승역지 소유자지. 여기 다리를 만들었다고. 그럼 이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다리 만들고 자갈 깔고 도로 만드는 애는 누가 만들었어? 을이 만들었잖아. 그럼 얘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지랄하겠죠? 왜 지랄합니까? 야, 내가 이 자갈 깔고 도로 만들고 뭡니까? 이 다리 만들고 하는데 돈이 5억 들어갔는데 니 무당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맞죠? 돈 좀 내라. 맞죠? 그럼 얘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렇게 300조 돼 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300조 다시 봅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줄 끊어놓고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사용한다고? 승역지 소유자 갑이 사용하는 거야. 2항. 전항의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자, 승역지 소유자 주어입니다. 줄 끊으시고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무슨 말이겠죠?
지가 또 사용하면은 돈 좀 줘야지. 개설 비용 누가 냈으니까? 을이 냈잖아. 그 공작물 다리 만들고 자갈 깔고 뭐 포장하고 이랬는데 갑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랍니까? 을이 가서 시부리 푼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해줘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300조 내용 시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가서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자, 보세요. 갑의 의무가 뭐야? 을이 통행지역권에서 그럼 통행하는 데에서 가서 뭐 왜지 않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뭐 해줘야 돼? 밑에 있잖아. 무슨 의무? 부작위 의무. 통행해라 그냥. 통행. 해주기로 해가 설정된 게 했잖아. 맞죠? 무슨 의무가 있다고? 부작위 의무. 지나가는 데서 참아야 돼. 인용 의무.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시면은 298조 내용 갑니다. 자,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주권없이고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할 때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도 이를 부담한다. 맞지요? 자, 보세요. 자, 이 승역지에 공작물을 뭐 도로 잘 깔았는데 얘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돈 줘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이 다시 받은 사람 또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주권 없습니까? 특별 승계인 또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9조. 시험에 한번 나왔죠. 승역지 소유자는 자, 현관편이지고. 승역지 소유자, 저기서 갑이죠. 갑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에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 넘김으로써, 포기함으로써 298조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을이 저 토지 일부를 취득하는 겁니다. 을이 누군데? 요역지 소유자가 취득해버려. 그러면 지역권은 내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혼동으로 소멸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밑에 2번입니다. 2번 쭉 그러세요. 위기에서 승역지 소유권이 지역권자, 이제 지역권자 저기서 누구야? 을이죠, 을. 을에 이전되면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5번의 별표. 지역권의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줄. 반환 청구는 없고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오, 시간 많이 됐네. 판서 노트에 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6페이지. 자, 맨 밑에 가니까 별표되어 있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수반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고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자, 별표입니다. 그거. 자, 우리 30페이지 별표고, 자, 292페이지에 별표입니다. 자, 그리고 58페이지 와도 그런 말 돼 있죠. 반환 청구 안 되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반환 X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는 안 된다고 지역권자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2페이지 지역권의 소멸사유, 공통의 소멸사유 또 183페이지 참조하면 돼. 자, 그래서 뭐 포기, 공용징수, 수용 뭐 이런 것들 다 소멸하는데, 자, 2번 가세요.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소멸 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로 와보세요. 여기에 제3자가 이제 뭡니까? 제3자가 정이라는 사람이 20년간 평공항이 자주 점유하면서 시효취득을 해버렸어요. 점유취득 시효.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면은 이 사람이 최초 취득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권도 뭡니까? 소멸합니다. 근데 얘가 찾아가가지고 내 좀 사용하면 안 되겠나 했더니 사용하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 알겠죠? 이게 법적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 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 줄. 승역지가 제3자에서 시효취득이 되면은 승역지 위에 지역권을 소멸한다. 왜? 시효취득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취득이니까. 그러나 승역지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용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인용해줬다, 쓰라고 했다, 그만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밑에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일단은 뭡니까? 저기 정의 제3자가 점유취득 시효로서 시효 완성이 되면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네요. 아시겠죠? 자,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소멸시효입니다.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지역권은 20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옆에 특수지역권은 X 안 나옵니다. 자, 넘겨서 기본 예제 문제까지 풀고 좀 쉬겠습니다. 자,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은 맞나요? 지역권도 물권이죠. 그러니까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답인 거 알겠죠? 수반성, 부종성과 수반성 있잖아.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따라 넘어간다 있잖아.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답니다. 2번 X 정답이고. 3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의 내용입니다. 맞고 291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 또 나왔죠.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5번 정말 많이 나온 거. 1인이 지역권 취득할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또 5번.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한 필지. 맞죠?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맞고. 3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 또 나왔네 이거. 자,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죠. 그 다음에 4번 또 나왔습니다.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할 수가 없고. 자, 5번입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에 대한 승객지 소유자의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내용 보시면 돼요.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까지 끝냈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담보물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